1886년에 칼 벤츠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든 이후에 자동차 산업은 지난 130년 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타는 방향으로요. 지금은 신차가 1년에 약 9,500만 대 정도 팔리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수만 가지 기계 부품과 또 전자부품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종합예술 같은 제품이고요. 또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들은 기술력을 갖춰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높고 또 많이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정비효과도 높고 또 진입 장벽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비재인 동시에 산업재적인 성격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본다면 자동차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수익 변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동률인데요. 가동률이 높아야 공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고요. 수출 물량이 많은 만큼 환율 변동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제품 믹스인데요. 고급 브랜드나 SUV와 같이 마진이 높은 차종의 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차인데요. 결국은 자동차도 소비재이다 보니까 경쟁사보다 더 품질이 좋고 예쁜 차를 얼마나 내놓는지가 브랜드 가치를 정성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는 아주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3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의 등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패러다임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엔진으로 달리는 기계, 사람이 운전하는 기계,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차를 사지 않아도 이동수단은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마지막 차량 공유의 확산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시장 규모는 대개 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2차 석유 파동이나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아주 큰 외부 요인이 아니라면 대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우버의 등장 때문입니다. 우버라고 대표적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서양으로 치면 우버 리프트, 중국에는 디디추싱, 동남아에는 그랩, 인도에는 올라라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까지 차를 불러서 또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이동 방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 차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물론 가족 단위나 혹은 원거리 이동이 잦거나 혹은 짐이 많아서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차가 정말 좋아서 운전하는 게 좋아서 차를 사려고 하는 기호품적인 성격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직장을 얻고 월급을 모아서 이동하기 위해 차부터 사는 그런 문화는 적어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현재 연간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10년 전보다 더 큰 감소폭입니다. 올해도 미중 무역 분쟁이나 신흥국 경기 둔화 같이 외부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자동차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동차 산업에서 그로스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가를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업체들로 모멘텀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산업 성장이 멈춘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을 내는 경우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정체된 시장 안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시장에 진입해서 점유율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점유율 확보는 최근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패턴 변화를 잘 읽어서 가성비 있는 모델 혹은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모델을 경쟁사보다 더 잘 만드는 업체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패러다임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업체가 되겠죠. 패러다임 변화는 기술이 완성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발전되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이 따라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시장이 생기면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율 확보 측면에서도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이 훨씬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자 이익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보면 전기차를 십수년 전에 시작했던 업체들은 지금 전기차로 이익을 내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업체들은 아직도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시작한 업체들이 지금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기술 격차는 아직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와 업체들의 적응을 감안한다면 먼 미래에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치주로 판단하는 시각에서 성장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